자, 2021년 2월 10일, 2월 9일이죠. 2월 9일 화요일 붕어형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월 10일인데 오늘 좀 늦게 진행을 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죠. 명절까지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만 더 기운 내시고 음, 날씨가 춥습니다. 아직 겨울이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월동 준비 잘 하시고 어쨌거나 하루만 더 고생합시다. 하루만 더 고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절이니까 푹 쉽시다. 푹 쉬고 여러분들 일상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어쨌든 여러분 고생하셨고 늦은 시간까지 저랑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입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되뇌 전두엽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네, 전두엽이라 부를게요. 최근에 저한테 굉장한 이제 썰을 많이 제보하시는 분이에요. 이번에는 고민 사연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직업 후기나 페트 폭력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썰을 많이 제보하셨는데 이번에는 진짜 고민 사연입니다. 간만에. 자, 어떤 고민 사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을 주신 전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형, 저 지난번에 렌터카 근무 후기를 적었는데요. 요즘에 슬럼프 빠져드니까 일하기도 엄청 싫어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압박감과 피곤함, 그리고 무기력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글 적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아침 일찍 차가 예약이 잡혀 있다 보니 사무실 렌트카 타고 출퇴근합니다. 보통 기상시간이 10시 반에서 7시 사이입니다. 차로 사무실까지 출근하면 1시간 15분에서 20분 사이고요. 칼퇴든 야근을 하든 무조건 아침 9시 내지는 10시 반까지 출근입니다. 한번 같이 일하는 형하고 출근 문제 때문에 싸워가지고 퇴근 시간 때가 너무 늦으면 30분은 편히 봐주더라고요. 사설 구급차로 오후 늦은 시간에 서울에서 부산 왕복하고 새벽에 퇴근, 점심시간에 출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통장에 있는 돈을 제 맘대로 모으고가 안 되더라고요. 이라는 시스템이 어찌 되냐면 차에 기름이 앵꼬가 나버리면 기름을 제 돈으로 먼저 채우고 월말에 영수증 정산하는 시스템이고요. 한 달 청구할 기름값이 2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차 회전율이 좋으면 50만 원 넘게 기름값이 나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돈을 제 마음대로 못 쓰는 구조입니다. 3년 전에 한 달에 170 받고 근무할 적에 저축한다고 60만 원을 예금 통장에 빼고 110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기름값 플러스 휴대폰 요금 플러스 왔다 갔다 이동하는데 드는 교통비 플러스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이 빠져나가다 보니 돈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었고 사장으로 일하는 형이 너는 여윳돈도 안 들고 다니면서 일하냐 하면서 쿠살이 듣다 보니 적금 깨버리고 해지시켜 놓고 그냥 카드에 돈을 최대한 많이 쌓아놓는 버릇을 들어놓게 되었습니다. 좀 이상한데? 사실 이거 일하는 것도 전에 일했던 조쏘 구급차 대표가 두 달치 월급과 퇴직금 안 주려고 시간 질질 끄고 말장난치면서 돈을 안 주다 보니 급전이 필요해서 일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받아낼 거 다 받아내고 요즘에 메로나 때문에 차 나가는 일도 없다 보니 칼퇴 자주 합니다. 어쩔 때는 예전에는 토요일에도 밤 8시까지 일하고 퇴근하고 그러다가 메로나 영향이 커서 그런지 요즘에는 3, 4시면 집에 갑니다. 일요일 하루 쉬는데 그날은 하루 종일 퍼질러 잡니다. 나가기도 귀찮고 가끔가다 한 번씩 주변 지인 만나서 간단하게 밥 먹고 땡입니다. 요즘에 느낀 건데요. 일하는 강도에 비해 급여도 작고 그 돈도 내 맘대로 못 쓰고 비축해놓고 의료보험 안 되고 앞이 안 보이는 게 계속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 멘탈이 약해서 그런 건가요? 몸이 아파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예전에 한번 사고로 앞니가 부러졌는데 치과 한번 다녀오는 것도 눈치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힘들게 하는 거는 미친 듯이 오는 사장형의 독촉 전화와 입 벌고 고객들로 인한 컴플레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어디야? 얼마나 걸려?
시간 없어. 고객 급하대. 빨리 사무실로 복귀해. 이 차 빨리 나가야 돼. 골목골목 쑤시고 가도 차가 밀려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거기 가는데 아직까지도 도착 못하는데 말이 되냐? 하는 질책과 입 벌고 고객들이 말전다 이상하게 한 걸로 인한 컴플레인으로 인해서 괜한 오해 사고, 개새끼 씨발새끼 하면서 온갖 쌍욕을 듣는 게 저를 정말 힘들게 하더라고요. 급하다고 해서 시간 맞추려고 지하철 빨리 타려고 돌아가기 귀찮아서 건물 담 넘어 떨어져서 다치고 운전을 거칠게 하다가 사고 날 뻔한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전에 사회생활 할 때 알고 지냈던 이혼난 삼촌이 그냥 나와라. 그거 뭐하러 하냐? 집살도 모으지도 못하는 돈이고 의료보험 안 되고 그런 거 하면 여자가 싫어해. 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직장으로 좀 바꿔 하는데 저도 모르게 동기부여 되더라고요. 그 삼촌 꼰대 같아가지고 연락 잘 안 하고 삽니다. 맨날 전화하면 자기 건물 있는 얘기, 집 얘기해서요. 꼰대 삼촌 쏘는 다음에 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1월 말까지 하고 나가려 했는데 같이 일하는 형이 너 공부한다 쉬고 집에 뒹굴거리면서 책만 보면 돈이나 까먹는 일만 하지 그냥 할 일 없이 공부나 하고 놀 바에는 그냥 몇 달 쭉 일하고 나가고 돈 모아서 나가라 해서 집에서 자기 좀 공부한답시고 죽치면 돈 까먹는 것 같아서 그냥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화물 자격, 출하라 면허 취득하는 게 올해 목표인데 붕어 형, 저에게 당신 말고 더 힘든 사람 많어. 당신 멘탈이 부족한 거야 하고 쓴소리 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자기전 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 해야 가능한지가 궁금하고요. 주변 사람들 말대로 그냥 접으려고 하는데 접는 게 나을까요? 휴일에 너무 자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피로가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쌓이다 보니 일부러 사람 만나러 다니곤 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야, 그 나이 먹고 뭐하러 해? 그냥 접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사연 다 읽었습니다. 꽤 긴 사연인데 여러분 잘 들으셨죠?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그냥 우리 이 사연 보낸 전두현님 입장 생각 안 하고 그냥 제가 느낀 그대로 제 감정 그대로 사연자분한테 전달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의사를 물어볼게요, 전두현님. 음, 전두현님은 모르겠어요. 좀 일을 오래 하셨네, 보니까. 일을 꽤나 오래 하셨네, 생각보다. 아, 일을 오래 한 건 아니네. 솔직히 말해서 너무 혹사하는데요? 코드 산사님 먹으세요? 너무 혹사하는데? 너무 많이 혹사하는데요? 솔직히 말할게요. 돈에 비해 위험하고 일 자체가 두서가 없어요. 두서가 없어. 일 체계도 없고요. 일이 또 위험해요. 왜 다쳐가면서 일을 해요? 다쳐가면서. 알겠습니다. 저도 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장은 또 거의 비슷해요. 대부분의 입장. 아니, 왜 몸을 다쳐가면서 참고 일합니까? 다치면 치료받아야지. 내가 무슨 뭐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도 일하다 보다 다친 건데. 이게 약간 시간이 쫓기는 일이네. 보니까. 이게 편한 일이 아니네요. 이 제대로 들으니까 편한 일이 아니네. 앞전에 워낙에 힘든 일을 했으니까 이게 편해 보이지 사실 얘기하면 편한 일이 아니네요. 편한 일이. 제가 봤을 때 250은 받아야 돼. 250은. 토요일까지 근무하잖아요. 토요일까지.
토요일까지 근무해,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하루밖에 안 쉬어요. 토요일까지 나오면 250 받아야 돼. 250. 님 얼마 받아요? 200만 원 받는 거 아니에요? 250 받아야 돼요. 토요일까지 나가는데. 시급을 계산해도 250 나온다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요, 이거 계속하면, 님 원래 하려던 거 못합니다. 일단, 일이 너무 위험해요. 님 사고 날 뻔한 적도 많았다고 해. 시간이 쫓겨가지고. 진짜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전대현님, 진짜,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말 박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의료보험 안 된다면서. 막 박아서 치료비 많이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본인 혹시 따로 실비보험 드는 거 있습니까? 아니 운전자 보험 따로 든 거 있어요? 회사에서 안 들어주잖아. 실비보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쳐가지고 혹시나 뭐 시계 다쳐보니 어떡할 거예요. 현재까지 안 다쳤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운전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 지금까지 운 좋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정말 재수가 들을 게 없어가지고 혹시라도 사고 나버리면 이게 님 의료보험 안 돼 있는 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야. 왜냐하면 님 나중에 사고나 다치기라도 하면 이거 좆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는 다 까먹는 거예요. 다 까먹는 거. 만약에 치료에 막 정말 다쳐가지고 의료보험 안 돼가지고 병원비 눈덩이 나오면 과연 거기서 해줄 것 같아요? 월급 다 까버리지? 그럼 님 한 세 달치 날치 월급 못 받는데? 만약에 다치면 만약에 정말 많이 다쳐가 치료비 많이 나오면 보험 안 되니까 그러면 어차피 네가 다친 거니까 네가 해결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님이 운전해가지고 혹시 뭐씨 세게 다쳐가지고 다리에 철심을 박아야 돼요. 철심 박으면 한 4~5달 걸리죠. 철심 뺄 때까지. 보통 이제 철심 박는 거는 그냥 부러진 게 아니라 분쇄골절이죠. 분쇄골절. 다리가 여러 군데 아작난 거죠. 그래서 다리 붙이려고 철심 박잖아요. 그래 되면 씨 돈도 돈이지만 야 네가 운전해서 그렇게 생긴 거니까 어차피 우리 의료보험 안 되니까 그 네가 알아서 해라. 해버리면 내 벌어놓은 돈도 까먹고 빚도 져야 되는 거야. 아니 의료보험이 왜 안 되는 거야? 의료보험이? 의료보험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4대 보험 필수인데. 그리고 난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냐면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얘기해 줄게요. 왜 아픈데 병원을 못 가는 거야? 왜 아픈데 병원에 왜 못 가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야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깨병 부리는 거면 안 되지만 일하다 다친 거죠. 일하면서 이제 다치신 거잖아요. 음. 제가 일부러 일하기 싫어가지고 다친 게 아니라 내가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다친 거잖아요. 근데 병원도 못 가고 참고 일한다. 왜 참고 일해요? 음. 참고 일한다고 뭐가 알아줍니까? 내 몸은 누구보다 중요하고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되는데 뭐 그분이 지켜줍니까? 그 형이 지켜줘요? 이미 지금 젊으니까 잘 모르는 거야. 젊으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잘 모르는데 아플 때 치료 못 받는 것만큼 서러운 게 없어요. 살면서 아픈데 치료 못 받는 것만큼. 음. 어느 회사도 있잖아요. 아픈데 병원 못 가고 하는 회사는 그 회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회사가 아니야.
아무리 회사가 바쁘고 해도 그 몸이 건강할 때 얘기고 안 다쳤을 때 얘기고 사람 며리가 안 좋으면 당연히 치료 받아야죠. 그리고 치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한 번 가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네 번, 다섯 번 가야 돼. 음? 그리고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아까 여기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왜 그 기름값을 님이 지불합니까? 그거 자체가 좀 일이 너무 솔직히 말할게 양아치인데요. 특수고용직이라 4대 보험 들려면 절차가 심하게 복잡하다. 그거는 있잖아요, 전두현이. 그거는 본인 사정이 아니라 그 사람 사정이야. 그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특수고용직 빡세, 그러니까 그 말 그냥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하기 싫으니까, 그 돈 아까우니까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돈 안 아깝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회사는 돈 안 아까워요? 그건 지사정이에요, 지사정.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면 사업을 하지 말든가. 복잡할 것 같으면 복잡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셔터 내리던가. 뭐 이러저런 핑계를 대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법적으로 4대보험 들어가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알바도 4대보험 들어가 있는데. 이러니까 렌트카 하는 사람도 요거도 묻는 거야, 이게. 양아치들이 한다고. 이러니까 이미지가 바닥 같은 거예요. 전두현님이 일하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갑질 당하고 뭐 양아치 소리 듣고 왜 그런지 아세요? 봐봐, 이 일자 체계가 양아치 같으니까 이런 거야. 양아치 같으니까. 이걸 누가 봐서 정상이래, 이게 정상이라서. 아마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도 욕 엄청 먹을 거예요. 전두현이 누구한테 얘기해도 다 사람들이 그딴 거 왜 하냐고. 등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다들. 하나같이. 그 정상이야, 그게 정상. 정상적인 일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지. 무슨 이런저런 핑계 대겠다는 거야. 의료보험 법적으로 내라고 당에 나와 있는데. 워컬록이 나바이드 그건 별로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니고요. 자기가 하는 회사에, 자기가 하는 사업에 종업원으로서 일한다고 하면 당연히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업주로서. 불법이야, 불법. 고용주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의료보험을 해야 되는데 뭐 그놈이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안 해주는 거야, 그게. 불법이에요, 그거는.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전도연 잘 들으세요. 사장 이렇고 저렇고는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사장이 뭐 특수고용직 그런 거 우리는 알 바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장이라면 종업원한테 당연히 4대 보험, 4대 보험 받아야 됩니다. 받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뭐 그걸 저걸 이것저것 칭결됩니까? 워커홀릭? 지가 워커홀릭이라고 일하는 사람까지 워커홀릭 만들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뭐야 이게 뭐 기름 아니 월급 받으면서 월급 일정 부분을 내 그 렌트카에 기름값이 들어간다고요? 기름값에? 그런 초등학생 마인드가 있습니까? 지가 내줘야 될까요? 지가. 아니면 직영 주유소 같은데 거래처 하나 원래 그렇게 해야지. 뭐 직영 주유소 같은데 아니면 카드 같은 거 주던가 카드 줘가지고 이걸로 기름 넣고 뭐 장부 만들던가 아니면 어디 주유소 같은 데 있잖아요. 어디 주유소 같은 데 업체랑 등록해 놓고 여기 우리 자주 가는 주유소니까 거기 기름 넣고 오라. 차라리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아, 그런 일머리도 없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아니, 렌트카에서 기름 쓴 거를 왜 직원 월급 가지고 그 내 가지고 나중에 청구하라 그래요? 이를 왜 이중으로 처리합니까? 이거 자체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전도연님. 이거 자체가. 아니, 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런 체계는 내가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중소기업도 이렇게 안 해, 중소기업도. 조소기업도 이렇게 안 해. 조소기업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조소기업도. 조소기업도
회사 차 몰고 기름값 네 돈으로 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회사 카드 들고 가지. 그럼 이건 뭐냐? 조소기업보다 더 심하다는 것이야. 조소기업보다. 어? 님 일하는 곳은 조소기업보다 체계가 더 빵꾸 나는 것이에요. 어? 더 체계가 없고 더 말이 아닌 곳입니다. 약간 지 편한 식으로 뭔가 사람을 고용하는 것 같아. 자기 편한 식으로. 자기가 하기 편한 식으로 뭔가 사람을 좀 구월에 살면 잘 안 사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조서가 일이 힘들고 돈이 적어서 그렇지, 기본적인 어떤 노동법에서 하는 건 다 지켜요. 다 지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예우는 다 갖춰줘요. 돈이 좀 아쉬워서 그렇지. 일을 빡세게 시켜서 그렇지. 그 외의 거는 갖춰줘요. 근데 이거는 돈도 돈이지만 뭔가 이 종업원을 위한 기본적인 예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하나 더. 일 계속하면 계속 몸담고 있으면 다른 거 못해요. 다른 거 못합니다. 아마 이런 얘기 나 말고도 누군가 했을 것 같은데 전대님한테 야 너 계속 여기 이거 렌터카나 하고 있으면 평생 렌터카만 한다. 다른 거 못한다. 지금이라도 정신 번쩍 들었을 때 빨리 손 털고 나와라. 이런 얘기 안 들었어요?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삼촌형이라는 그 사람한테 들었을 것 같고. 너 계속 이러고 너 계속 렌터카 인생, 그냥 남 차 그냥, 빌려 타는 렌터카 인생 살래, 자꾸? 니 차 하나도 없이? 그냥 남 똥 닦아주고 그냥, 허드레님만 하다가 그냥 계속 그것만 할래? 청춘 다 날릴 거야? 님이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건 뭐 장의차나 아니면 뭐 화물차나 버스 기사 하고 싶다 그랬잖아. 버스 기사. 차라리 마을버스 일해. 마을버스 일을. 마을버스 일하면서 차라리 경력 채워가지고 어, 나중에 경력 채워가지고 뭐 고속버스나 뭐 경기도 버스나 이런 데 가세요. 렌터카 오래 한다고 해서 뭐 나중에 마을버스 한 도움 될 것 같아. 일도 도움 안 돼. 업종이 다르잖아, 업종이. 어. 차라리 차라리 있잖아요. 물류 배송이나 차라리 뭐 식자재 납품하는 거 차라리 그런 일이에요, 차라리. 운전을 일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일이 낫습니다. 차라리, 차라리 그냥 뭐, 새벽에 왜 물건 납품하는 차 있죠? 차라리 그런 게 나아요, 차라리. 그거는 일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끝나거든요. 차라리 할 거면 그런 걸 하라는 거지. 아니, 할 거면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마을버스나 아니면 뭐 식자재 납품이나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전혀 상관도 없는 렌터카 일을 왜 하냐 말이야, 렌터카 일을. 그냥 일부러, 아니, 그리고 님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 님 개인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있어, 그러면? 잠깐만. 아까 님 개인 사업자 등록돼 있다 했잖아요. 전도연 님 개인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 사업자번호 가지고 있냐고요. 사업자 등록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여달라고 하셔야죠.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정확성이 떨어지는데? 정확성과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말 그대로 개인 사업자라는 거 말 그대로 내 이름으로 내 스스로 뭔가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개인 사업이라고 하면 자유로워야 돼요. 내가 좀 맡아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님 잘 들으세요. 님 하는 건 특수고용직도 아니고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만. 이래서 배워야 되는 거야, 사람은.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돼. 법 지식을. 특수고용직. 무슨 렌터카가 특수고용직이야. 우리 렌터카 차 빌려주고 하는 게 무슨 특수고용직이야. 나 특수고용직 처음 들어보네, 그런 말. 특수고용직 그렇게 힘들게 일해요? 아침, 뭐, 점심, 저녁, 뭐, 대중 없이 그냥 나와라 하면 나와서 막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런 일이 아니고서야 왜 그렇게 혹사하면서 일을 하는 건데요? 혹사하면서?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진짜로. 아니, 그리고 어떻게 특수고용직 일하는 사람은 대우가 저래? 저렇게 막 굴려요? 막 굴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굴려요? 개인 사업자 등록증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님 잘 들으세요, 전두현님. 지금 일하는 거는 님이 앞으로 그때 님이 목표를 잡은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진짜 개인 사업자 등록증인지 아니면 가라로 적은 건지 알 수 없는 거죠. 님이 있잖아요. 다른 거 지금 님이 목표라는 게 있으면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 거기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일은 절대 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법적으로 이제 법적 면책은 상형 근로자고요. 우리끼리 얘기하면 흔한 표현으로 그냥 종업원이에요, 종업원. 그냥 님은 종업원이야, 종업원. 법적으로 얘기하면 상형 근로자.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보수를 받고 그 사람이 밑에 수속돼가지고 시키는 오더 일을 하는 사람, 상형 근로자. 나가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흔히 우리 얘기하면 이제 종업원. 이게 님은 종업원이에요, 그냥. 렌터카 업체 종업원. 이게 어떻게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네 월급 외적으로 일할 때마다 뭐 님한테 뭐 플러스 알파로 뭐 떼이거나 하는 게 있어야죠.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님 말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님 굉장히 뭔가 어거지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불법적인 일. 이 렌터카가 이게 저 보니까 뭔가 좀 개운하지 않네요, 이 일 자체가. 여러분이 봐도 그렇죠. 뭔가 다 어거지인 것 같아요, 어거지. 뭔가 하나 딱 부러지는 게 하나도 없네. 딱 부러지는 게. 요즘같이 법이 중요하고, 어? 법 한번 잘못 건드리면 참교육 당하는 세상에, 아니, 이런 걸 안 시키는 데가 있네. 그것도 서울에서. 다른 지역도 아니고, 시골도 아니고, 서울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일은 절대 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자 번호 바로 조회해보세요. 안 나오면 솔직히 불법 아닌지 의심됩니다. 장강이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절로 왔다는 거는, 예, 저쪽으로 채울 거라는 거. 감사합니다. 자꾸 형이라 하는데, 님이 그 사람하고 무슨 형이야? 형 동생 관계 같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 님은 그냥 사장하고 종업원의 관계예요. 사장하고 종업원의 관계예요.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 형 동생 관계가 아니에요. 형 동생 관계 하니까 저렇게 막 너무 정이 끌려가지고 막 못 끊고 하는 거야. 그냥 님은요, 잘 들으세요. 그 사람과 님의 관계는 사장과 동생, 그러니까 뭐 형 동생의 관계가 아니라요. 그냥 고용자와 고용주의 관계예요. 님 그냥 종업원이야. 나가면 끝이야, 그 사람하고. 어차피 님이 앞으로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분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해요. 아무 도움도. 님이 착하니까, 성실하니까, 순진하니까, 그냥 적당히 말빨로 이렇게 알랑방구 끼면 얘는 넘어가니까. 오냐오냐 하니까 그냥
저렇게 이제 구걸어 살만 하는 거예요. 끊을 때는 확실하게 끊어야죠. 이미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이게 아니잖아요. 하고 싶었던 건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님이 이 일에 계속 매진하고 하면 할수록 님이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일과는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같은 핸들 잡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보다 돈 많이 벌고 정직한 일도 찾아보면 있어. 핸들 잡는 것 중에. 너무 정에 끌리지 마세요. 정에. 버스 일하려고 했는데 너 사설 구급차 일할 때 신호위반 경력이 있어서 써주지도 안 하고 웃더라고요. 몰라요, 그 사람. 자, 전대현이 몰라. 신호위반 다 있어. 사후 경력 어느 정도 있는 사람 있어요. 큰 거 아니면 괜찮아요. 큰 거 아니면 괜찮아요, 큰 거. 음주운전 안 했잖아요. 음주운전 안 하면 괜찮아요. 뭐 신호위반이야 찾아보면 사람들 다 있어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뭐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사고 미조치 이것만 아니면 돼. 그리고 그 사람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도 몰라요. 자기 말고 몰라. 음? 큰 사고 낸 적 없잖아요. 그 뭐 큰 사고 내가지고 벌금 엄청나게 많이 물렸다 그런 거 없잖아. 그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여기 나오셔야 돼. 님이 나중에 버스나 다른 일 하실 거면 빨리 나오셔야 돼. 계속 일하다가 혹시라도 뭐 사고 나버리면 그때는 정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그 일하면서 자격증 준비 절대 못한다. 자, 여기 보면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자격증 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 가능한지 궁금한 거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는 본인이 잘 아시겠죠. 제가 왜 이렇게 딱 잘라서 못한다고 얘기하는지는 본인이 잘 아시겠죠. 본인이 본인도 그 일하면서 어떻게 자격증 시험이나 날짜 맞춰가면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나한테 보냈잖아요. 본인이 안 된다는 거 잘 알잖아요. 본인이 그 일하면서 자격증 공부하면서 하는 게 안 된다는 거 본인이 잘 알잖아요. 하루 왼종일 운전하고 밖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요? 집에 가면 피고 자기 바쁜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어떻게 공부를 해? 그렇다고 뭐 한 손은 핸들 잡고 한 손은 뭐 문제집 잡고 책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 있어야 뭐 공부라도 해야 되는데 맨날 뭐 이제 렌트카에서 뭐 콜 있으면 가가지고 차 갖다 주고 지하철 타고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는데 무슨 책을 봅니까? 토요일까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그동안 일하면서 공부 못했잖아요. 잘 하시겠네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공부를 좀 뭐 한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했다 손 치더라도 시험 어떻게 볼 거야? 시험은 시험 본다고 하루만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얘기하면 저분이 빼주겠어요? 저 시험 볼 수 있도록 그럼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면 전대현님. 일단은 버스 자기 조건이 되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알아봐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거부터 일단 뭐 버스 해보고 나서 말버스 했는데 이런 거 있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확인하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님도 잘 알잖아요 전대현님. 님도 뭔가
막 짜투리 시간을 막 쪼개가면서 막 이렇게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막 그렇게 막 집중력 강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알잖아요. 그럼 일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어. 이미 그리고 좀 또 하나 단점이 있어요. 너무 어른들 말을 너무 귀가 넓어요. 전두현님. 전두현님한테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귀가 얇아. 자기보다 형이라 생각하고 형님이라 이렇게 나르면 그냥 그 사람 말을 전두현 약간 철석같이 믿는 그 경향이 있어요. 나한테 그냥 적당히 좀 존경해주고 대우해주면 그 렌터카 업체 그 형이라 부르고 하니까 친하게 대해주고 살갑게 대해주니까 그냥 그분만 믿고 그냥 계속 이제 해주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님이 뭔가 목표를 잡고 간다고 하면 그런 말은 무시해야 돼요. 그런 말은. 그럼 하면 안 되겠네. 본인이, 아니,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얘기 하실 게 아니라 본인이 앞으로 다른 일 하실 거라면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본인이 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뭐 백날 천날 얘기하는 것보다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정말 그 전에 뭐 장의차나 뭐 버스 기사나 뭐 화물주 빠지고 싶다 하면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전혀 분장이 달라요. 오히려 그거 찾고 있다가 사고 나버리면 정말 영영 못할 수 있어요. 영영. 나중에 내가 렌트카를 왜 한다고 계속 거기 버팅겼을까 후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님 전에도 얘기했지만 렌트카 오래 못 하잖아요. 일 오래 못 하잖아요. 이게 오래 한다고 월급이 오르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본인 꿈을 생각한다면 지금 일은 깔끔하게 접으셔야 된다. 렌터카. 일이 두서가 없어도 너무 두서도 없고 체계도 없고 뭔가 말이 안 된다. 정말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나오신 것을 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 내가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면 음. 이게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전대현님 선택. 선택과 집중. 뭔가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인생에 우리가 살려면 수많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선택과 집중을 잘하면 풀리지만 안 하게 되면 계속 이제 내 인생에서 올라갈 수 없어요.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죠. 딱 그 수준으로.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뭘 선택하고 뭘 집중을 해야 될지 이건 본인이 잘 아실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알아듣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같으면 바로 간다쓸 것 같습니다. 저는 진작 이런 일 안 했을 것 같아요. 바로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오래 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자, 전디현님, 오래 할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끊어야 될 때는 끊어야 된다고. 끊어야 될 때는. 잘라야 될 때는 잘라야 되는 거예요. 미련 없이 잘라야 되는 거야. 뒤에 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님은 보면, 그 맺고 끊으면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심각한 사연이네요. 본인의 인생에 저당 잡히지 마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어느 순간에 딱 가위로 싹둑 잘라야 되는 그 순간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가위로
미련 없이 가위로 싹둑 잘라야 돼요. 싹둑. 차라리 마을버스, 관광버스나 뭐 다른 거 알아보세요. 다른 거. 음. 그 일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 일하는 것보다. 나는 이미 너무 미련 덩어리인 것 같아. 미련. 너무 사람한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보세요. 그 구급차 가가지고 그런 좀 고생, 그런 사람하고 엮이고, 지금 와가지고 또 약간 고생하고 하는 거는, 물론 사람을 잘못 만난 것도 있지만, 이미 거기서 끊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냥 참고 그냥 끊지 못하고 하는 것도 있어.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나오셔야 돼요. 제가 전도님한테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이 일에 집중하면 했던, 내가 원래 목표로 했던 그 꿈과 가까워지는지 아니면 영영 멀어지는지 이번 주 내도록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